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유리식과 유리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유리수 혹시 기억나세요? 자, 유리수는 어떤 수를 얘기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유리수는 항상 뭐 B분의 A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어요. 대신 이때 B는 0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분모가 0이 아니면서 이렇게 B분의 A처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비슷하죠? 유리식은 유리수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한번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고요. 유리식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다항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두 다항식으로 B분의 A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분모가 되는 B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B가 0이 아니라는 이런 조건을 달아줄 거고요. B가 0이 아닌 상수인 경우, 다시 말하면 이 밑에가 숫자인 경우가 되겠죠. 숫자인 경우는 어쨌든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역시 다항식이 될 텐데요. 그럼 다항식도 유리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2x 플러스 1 보이세요? 이거는 사실 써있진 않지만 분모에 1 같은 숫자가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0이 아닌 상수가 분모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다항식은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맞아요. 유리식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요것도요. 지금 분모가 3 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죠. 0이 아닌 상수입니다. 분모에 x가 없어요. 분모에 숫자만 있어요. 이런 것도 역시 다항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디어 이제 분모에 x가 들어있는 이런 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유리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건 요 뒤에 두 가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에 있는 거 특히 이런 경우는 분수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모에 x가 없죠. 분모에 x가 없고 그냥 개수가 분수인 그냥 다항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건 이미 앞에서 많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분모에 x가 들어있는 유리식의 형태가 오늘 제일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유리식은요, 유리수에서 굉장히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도 동일하게 썼던 것들을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B분의 A꼴로 생긴 것을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새로운 C를 동시에 곱해도 그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 분자분모의 동일한 식을 곱해도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 단 여기 C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는 단서 조건이 있는 이유는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 조건을 그냥 확인하는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B분의 A라는 꼴에서 동일한 식 C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도 역시 그 값은 똑같다라는 것도 역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분이 되어 있다면 분자끼리 더하는 게 가능하다. 우리 숫자에서도 많이 해봤었죠. 예를 들어 우리 어떤 거 해봤었어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계산할 때 4분의 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통분이 되어 있다면 그냥 분자끼리 더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분이 되어 있다면 역시 뺄셈도 가능하다라는 걸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유리수랑 너무나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미 숫자에서 배운 내용들이 여기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40쪽에 나와 있는 보기예요. 240쪽 한번 보기 볼게요. 자, 선생님 근데 풀려고 봤더니 식이 이상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유리식은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최대한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약분할 수 있는 거 찾으셨죠? 자, 똑같은 분자분모에 똑같은 x 마이너스 2는 날려버리고 남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식을 제일 간단하게 바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보기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거의 장점은 분모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모 똑같으면 그냥 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분자끼리 x-2랑 2x-2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x 플러스 1분의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3x-3 이렇게 되겠네요. 네, 계산 끝이에요. 여기까지 하시면 계산 잘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계산해 볼게요. 선생님 이거는 계산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그냥 숫자네요. 자, 여러분 분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원래 분수에서 숫자 빼는 계산할 때 분모 분자 만들어줬던 거 기억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거는 그냥 이렇게 두고요. 뒤에 걸 계산하기 위해서 2 곱하기 x-2분의 x-2 이렇게 해주면 시계값 변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2분의 3 빼기 2 곱하기 x-2가 될 거고요. 요거 이렇게 여러분 풀어서 계산할 줄 아시죠? 그래서 x-2분의 3-2x 플러스 4.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x-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이게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식을 간단히 해서 계산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유리함수는 유리식으로 나타나는 함수를 말해요. y는 fx에서 이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우리는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집합으로 따지면 유리식이라고 하는 집합이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냐면 다항식이라고 하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항식은 모두 다 유리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포함 관계가 함수에서도 성립해요. 유리함수에 다항함수가 포함됩니다. 이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인 경우를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부르는데 다항함수도 분모가 그냥 상수인 유리함수다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렇게 생긴 거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요런 꼴이 바로 대표적인 다항함수예요. 네, 요런 게 다항함수. 분모에 x가 없는 게 다항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분모 분자에 둘 다 x가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유리함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렇게 생긴 거는요. 근데 요렇게 생긴 것도요, 여러분. 분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모가 상수죠. 이렇게 상수가 있는 건 유리함수이긴 하지만 다항함수죠. 분모에 x가 없는 경우는 그냥 다 범위를 좁혀서 다항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궁금한 건요. 사실 요런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모에도 x가 있는 꼴에 유리함수가 특별히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이 유리함수가 과연 어디에서 정의되는가, 다시 말하면 정의역이 어디인가라는 게 제일 궁금해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는요. 정의역에 특별히 주어지지 않을 때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제외한 집합을 정의역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보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께 만약에 요런 보기에 1번처럼 주어진 유리함수를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분자는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분모에만 주목해 주세요. 분모에 주목해서 이 분모가 0이 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정의역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정의역은 집합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x바 x는 2가 되면 0이 되니까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여러분. 되게 간단하죠?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여기만, 분모만 0이 되면 안 돼요. 분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분자는 뭐가 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x바 x는 저게 딱 0이 되는 값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그 값을 찾은 다음에 그게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정의역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요 끝까지 우리가 내용을 다 살펴본 거니까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